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9월 FOMC 성명서 분석하고요. 투자의 인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FOMC 성명서는 언제나 미국 경제 현황 평가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 견조하게 확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Expanding at a solid pace.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다, 건강하다 이런 것이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도 구조적으로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수개월간 일자리 증가세는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하다, 스트롱하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낮고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달라진 것은 일자리 증가세고 평가할 때 과거에는 로부스트, 아주 강력하다, 로부스트, 이게 최상급 표현인데 여기에서 스트롱 이렇게 좀 완화해서 표현을 한 것, 이게 이제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한 것은 그 방향은 연준이 원하던 것이다 이겁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건강하게 작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긴축으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 등의 고삐가 콱 잡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와 달라진 거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연준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2% 이내에서 최대 고용 달성한다. 이거 이제 그 연준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이것은 제가 지난 거의 한 수십 년 이렇게 이거 발표할 때마다 이거 정리를 해오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맨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헌법적인 기초이죠. 연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FOMC는 이번에 연방기금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게 기준금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폭이 5.25에서 5.5% 사이 이렇게 동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준이 그동안 시장에 동결 신호를 줬죠. 그리고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시장은 예상대로 동결됐으므로 그러니까 시장에는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호재라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전망에 대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전망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일단 동결됐고 이거는 예상대로 됐기 때문에 호재 악재 판단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다만 불확실성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요건 호재라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 성명서의 그 다음 문장은 예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표현이 있죠. 지금부터 발생하는 지표들 다 평가해서 통화정책에 반영하겠다. 근데 이게 바로 연준이 평소에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지금까지의 정책들의 누적 효과, 그 다음에 시차 효과, 정책의 시차 효과 이런 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뭐 적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내용,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도 이전에 발표한 그 스케줄대로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월 국채 600억 달러, MBS 등 이런 거 350억 달러 요 축소 계속한다 입니다. 연준의 자산 보유 규모 축소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 말은 매월 국채는 600억 달러까지, MBS 등은 350억 달러까지, 그래서 합계 매월 950억 달러까지는 원리금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롤오버를 안 해준다, 만기 연장 안 해준다, 빚 갚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 갚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저만큼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팬데믹 당시에 달러 고파서 세계 경제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의 은행인 이미 연준이 달러를 마구마구 뿌린다 했죠. 무제한 무기한 뿌린다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그래서 마구마구 뿌린다 해서 전 세계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시 거두어서 소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달러 소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950억 달러면 연간 1조 1,400억 달러가 시장에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니까 이 자체로는 엄청난 이거 악재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거는 작년에 발표할 때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22년 5월에 발표돼 갖고 8월까지는 절반인 425억 달러씩 소각했고요. 9월부터 이제 매월 950억 달러씩 계속 소각을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종료할지 아직은 힌트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런 발표 계속한다 이런 발표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영향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저거 종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료 스케줄이 발표되면은 그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를 이만큼 소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 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난 6월 이후에 연준의 경제전망 수정치 이게 이제 발표됐습니다. 6월에 경제전망 한번 했고요. 지금 9월이니까 수정치가 이번에 발표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점 2개가 있고요. 나쁜 점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1은 실질 GDP 성장률이 2.1%로 이게 6월에 1%보다 대폭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역대급 긴축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쑥쑥 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2.1%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은 미국 경제 규모로 보면 좀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갈 놈은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도 죽을 놈은 죽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 2번째는 실업률이 3.8%로 6월의 4.1%보다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에는 지금 일자리가 넘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미국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 경제 아닙니까? 아, 강력하잖아.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미국이 잘 돌아가면은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뭐 이념이 아니죠. 팩트에 기초한 과학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쁜 점 1은 PCE 물가지수 23년은 3.3%로 6월 전망치 3.2%보다 올라갔습니다. 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게 나쁜 점이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세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한 서너 달 전서부터 이렇게 쭉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25년까지 즉 대략 앞으로 3년 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지속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점 2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24년 금리 전망이 5.1%로 6월의 4.6%보다도 올랐습니다. 와, 올랐습니다. 무려 50bp가 올랐습니다. 25년에도 3.9%로 6월의 3.4%보다도 50bp나 올랐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또 23년 금년 남은 기간 금리 전망은 5.6%로 6월과 달라진 건 없는데 즉 이 말은 6월에 전망한 것처럼 남은 기간 기준금리 25bp 한 번 더 올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게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이 이제 5.75%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점도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년 지금 남은 기간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 한번 보시죠. 9월에 발표된 23년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 보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생략하고요. 19명의 투표권자가 현재의 기준금리 상단 5.5% 위에 12명이 투표했죠. 아래에 7명이 투표했습니다. 이 말은 또 5.75%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5.75%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100%랍니다. 이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 쭉 전망해온 내용과 100%또 일치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국채 수익률 곡선은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시장 금리는 이미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해서 상당히 올라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올라간 상태에서 그 예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반응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는
지금 사라진 거 아닙니까?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금리 수준에 더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오늘 회의 결과가 이제 악재가 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이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9% 내렸는데 다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나스닥을 끌고 갈까 아니면 나스닥이 다우를 끌어내릴까 이렇게 아주 재미있었는데 다우는 상승하다가 결국 나스닥 따라가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0.2% 하락 마감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아주 강세입니다. 초강세입니다. 미국 경제 강력하고 금리도 더 오르고 그리고 달러 소각도 계속 된다니까 이런 거 반영해서 달러 지수 강세 보이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령 뭐 자사주 소각하면은 그 회사 주가 오르듯이 달러 소각하면은 달러 값 오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에 미칠 영향을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은 코스피에 충격 줄 내용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경제 강하고 금리 인상, 금융 긴축이 더 지속된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말은 지금 근거 없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물 건너 가버렸고요. 그렇죠? 확실히 물 건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만 하더라도 뭐 JP 모건의 디몬 회장인가 이런 사람 필두로 해서 막 수십 명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와갖고 그냥 막 침체한다, 뭐 리세션 온다, 그레이트 리세션 온다 해서갖고 주식시장 대폭락한다 해서갖고 헛소리 엄청 했잖아요. 예, 그 헛소리가 지금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근데 지금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의 금리 상태. 그래서 과거 팬데믹과 같은 거는 저금리 상태는 저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중금리 상태 아닙니까? 예, 어쨌든 팬데믹에 비교하면 고금리입니다. 이런 금리 상태가 지금 유지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 민감주들은 코스피에서도 하락 압박을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그 숫자들 쭉 업데이트해서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금리, 물가 요거 종합 정리한 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카타르가 LNGC 3차 발주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Q막스급 15척을 연말까지 한국의 빅3하고 후동중화에 나누어 발주할 것 같다. 이런 내용 그때 좀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제가 봤기 때문에 바로 속보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한 2개 정도가 좀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 관련 분석 부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공매도하고 신용잔고 분석한 그 영상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분석할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줄어들고 있고 신용매수 잔고는 늘어나는 요 추세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게 QMAX를 수주를 하게 되면은 도커 회전율이 하락하니까 뭐 좋을 것도 없다. 이런 취지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이죠. 요런 댓글의 취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표준 사이즈 17.4만 큐빅미터 요거는 이게 지금 도크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17.4만 큐빅미터의 도크가 최적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으면 4척을 동시에 찍어내고 있잖아요. 예, 하나도 그렇죠? 4척을 동시에 찍어내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금 수준입니다. 이거. 참. 그런데 Q막스는 이렇게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커 회전율 하락하니까 마이너스 요인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이런 그런 점도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 아닌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거 해결하라고 경영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 바로 이런 걸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요구, 고객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회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4척 동시에 찍어낼 수 없으니까 수주 안 받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 수주할 수 있으면
수주 받는 게 호재 아닙니까? 예,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Qmax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령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Qmax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 이런 게 지금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래스카 LNG가 그렇다면은 알래스카 LNG 캐나다 서부 해안, 가령 펜비나 해서하는 세다 LNG 프로젝트 또는 CD심 프로젝트, 이게 전부 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다 상황이 같아 전부 다 아시아 시장 타겟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Qmax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17.4만 저것도 적다 이겁니다. 배가 더 큰 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